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듦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은 세월이 흐르면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릴까봐 걱정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불안을 더욱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젊음과 생산성, 가시적인 성공을 찬양하죠. 우리는 종종 은연중에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야망이 부드러워지고 외부의 인정이 사라질 때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존엄과 깊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문화적 지혜가 거의 없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심오하고 비극적인 오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열등한 버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쇠퇴도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심리적 단계입니다.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다른 덕목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시기는 의미가 더 풍부해지고 환상에서 더 자유로워지며 이전 어느 때보다 내면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융은 나이 듦을 쇠퇴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변화로 이해했습니다. 성취와 지위, 외적 정체성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점차 내면 세계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이 내면으로의 움직임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윤기본 후반기 인생의 과제는 인격의 완성입니다. 초반에 무시되고 부정되고 미뤄졌던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죠. 융의 작업 안에서 우리는 4가지 본질적인 내적 지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기둥들입니다. 이것들은 동기부여 슬로건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종종 불편한 심리적 진실들입니다. 자에 도전하고 익숙한 자기 이미지를 뒤흔드는 진실들이죠. 하지만 이 진실들과 마주하지 않으면 진정한 내적 성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4기둥 중 하나가 유독 특별합니다. 가장 적게 논의되고 가장 많이 오해받지만 융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4번째 기둥이 인생 후반기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만 들 뿐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고 삶 전체와도 화해하지 못하는지 설명됩니다. 이 마지막 통찰에 도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나머지 3기둥도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채로 남습니다. 오직 함께할 때만 그들은 일관된 토대를 형성합니다. 삶이 마지막 지평선에 다가갈 때 의미와 평온, 내적 통합의 감각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를요. 첫 번째 기둥은 개성화와 내적 지지입니다. 개성화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해할 영리한 심리학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권위를 발전시키는 길고 요구가 많은 과정입니다. 안에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인생 전반부에서 이 권위는 대부분 외부적입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법, 어울리는 법,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생존하고 성공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존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떠맡습니다. 윤근 이 적응적 정체성을 페르소나, 즉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삶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관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가면이 굳어질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언가에서 우리 자체가 되는 것으로 바뀔 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체성은 서서히 감금으로 변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전체 자아를 역할이나 직함, 평판, 혹은 한때는 의미 있었지만 더 이상 내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미지와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과 심지어 노년에 이르러서도 수십 년 전에 쓰인 대본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한때 구조와 목적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기계적이고 공허하며 감정적으로 생기없게 느껴지는 역할들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신호입니다. 정신은 본성상 성장과 깊이를 추구합니다. 한때 작동했던 것이 결국 불충분해집니다. 개성화는 권위가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의미를 제도나 사회적 승인, 성취나 지위에서 끝없이 빌려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미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의식과 정신의 더 깊고 종종 불편한 층들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이 전환은 거의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전의 믿음들은 감정적 힘을 잃습니다. 한때 활력을 주었던 목표들이 더 이상 영혼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함, 혼란, 방향 상실, 혹은 우울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은 이런 경험들을 병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성숙의 징후로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인 무언가가 무시되었고 이제 주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개성화는 삶으로부터의 철수가 아닙니다. 타인들로부터의 고립도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순응하기보다 내면적으로 일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거부된 부분들과 마주하고 내적 모순들을 견디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성공에서 멈추지 않으며 나이와 함께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작업에서 나오는 것이 내적 지지입니다. 끊임없는 인정이나 생산성, 검증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기 감각입니다. 후반기 인생에서 이 내적 지지는 결정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나이들 및 꾸준한 침식처럼 느껴집니다. 관련성과 힘, 가치의 상실처럼요. 그것과 함께라면 나이듦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명료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본질적인 것이 남습니다. 삶은 좁아지지만 동시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붕괴 대신 결정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조용한 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환상 없이 자신을 보는 용기입니다. 개성화가 온전함을 향한 움직임이라면 그림자는 그 움직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내면의 지형입니다. 대안적인 경로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피할 수 없고 조기에 초월할 수 없으며 긍정적 사고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일관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거부해야 했던 모든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 특성들, 생존하거나 소속되기 위해 억압된 감정들, 위험하게 느껴진 충동들, 그리고 심지어 표현될 허락이나 기회를 결코 찾지 못한 재능이나 갈망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경우 그림자 속에 놓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주장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억압은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식 밖으로 밀려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축적됩니다. 그림자는 정신 안에서 무게를 모읍니다. 젊음과 초기 성인기에 이 축적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부 압력이 강합니다. 경력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승인을 얻는 것들이요. 이러한 요구들은 주의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내적 청산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그런 외부 구조들이 약화되면서 그림자는 더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로, 만성적인 짜증으로, 씁쓸함으로, 냉소주의로, 혹은 명확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 막연하지만 지속적인 슬픔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종종 그냥 나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신호들입니다. 쇠퇴의 징후가 아니라 자각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융은 진정한 도덕적 발전이 피상적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더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통합은 자기 개선이나 자기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격성을 파괴적으로 방출하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질투를 인식하는 것, 자기 혐오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나 의존성,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깊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상화된 이미지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받아들여지면 파괴적 자율성을 잃습니다. 한때 투사나 분노, 강박적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분출되던 것이 이제는 붙잡히고 이해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성찰과 연민, 깊이를 위해 사용 가능해집니다. 후반기 인생에서 이 통합은 종종 눈에 띄는 심리적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가혹한 판단이 이해로 바뀝니다. 경직성이 유연성에 자리를 내줍니다. 반응성이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내면의 존재로 대체됩니다. 사람은 옳은 것에 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복잡성을 보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감히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들은 종종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이미지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하게,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며 어둠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깊이 인간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취를 넘어선 의미, 삶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나이 듦과 관련된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 중 하나는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주는지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오해에서 옵니다. 현대의 성취지향적 사회에서, 특히 미국적 맥락에서 가치는 종종 생산성과 성과, 가시적 결과로 측정됩니다.
사람이 생산하고 경쟁하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관련성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감소하고 속도가 느려지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가치 절하의 감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의미의 모델을 얕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인생의 후반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 사람을 지탱하는 것, 즉 야망과 확장, 외적 성공은 결국 불충분해집니다. 후반기 인생은 다른 의미의 토대를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기반을 둔 것이요. 윤근 나이와 함께 정신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변화는 종종 퇴행이나 활력의 상실, 삶으로부터의 철수로 잘못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변화입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온 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삶이 성숙하면서 그 방향이 바뀝니다. 미래는 더 이상 끝없는 가능성의 열린 장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좁아짐은 삶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합니다. 현재 순간이 무게와 밀도를 얻습니다. 경험들은 유용성이나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적 공명을 위해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얼마나 깊이 느껴지고 이해되고 통합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기억과 상상, 상징과 내적 이미지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경험의 더 깊은 층들이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오로지 활동과 산출, 유용성과만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면으로의 전환은 불안하거나 심지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더 조용하고 더 미묘하지만 더 지속적인 충만함이요. 삶은 점차 연결되지 않은 승리와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고립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단일하게 펼쳐지는 이야기의 일부로 볼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윤근 후반기 인생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내적 논리와 필연성,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이요. 이러한 이야기적 온전함의 감각은 인정이나 박수, 지속적인 사회적 유용성에 의존하지 않는 고요한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내적 진실과 정직한 대화 속에서 사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의미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 부여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존엄성이요. 그러나 이 성취조차 삶을 일관되고 의미 있는 전체로 보는 것조차 하나의 본질적 현실을 피한다면 불완전하게 남습니다. 어떤 해석이나 이야기, 성취도 무효화할 수 없는 최종 지평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평선과 직접 마주하려 하기 전까지는 가장 깊은 수준의 평화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죽음과의 화해입니다. 죽음을 심리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깊이 억압된 주제 중 하나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현대 문화는 그것을 기술적 불편함으로 지연시키고 관리하고 의료화하거나 시야에서 숨겨야 할 무언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을 연장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필연적으로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형성하는 내적 심리적 현실로 이해하는 데는 거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의 의식적 관계를 위한 문화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침묵과 회피, 산만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윤근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삶을 준비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죽음을 준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무시하는 것은 깊은 내적 혼란을 만든다고요. 사람이 성숙하면서 무의식은 점점 더 꿈과 상징, 이미지와 미묘한 직관을 통해 소통합니다. 전환과 마무리, 완성의 주제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병리가 아닙니다. 병적인 집착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존재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방향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억압되거나 부정될 때 내면 세계는 종종 명확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 막연한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움직임이 인정되고 의식적으로 만나질 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평온함이요. 극적인 수용이 아니라 강요된 낙관주의도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고 꾸준하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융기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형이상학적 추측이나 신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심리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유한성의 사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였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가 주장하길 필연적으로 얕아집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활동과 소음, 산만함, 그리고 침묵으로부터의 무의식적 도피로 자신을 채웁니다. 침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느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죽음의 자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무게와 진정성을 얻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거나 소모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순간들이 의미를 획득합니다. 말은 더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관계는 더 정직해집니다. 죽음과의 화해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도 삶을 거부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존재, 전체 구조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식은 명료화 효과를 가집니다. 부차적인 걱정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인위적인 압박과 빌려온 관심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정형으로 나오는 것은 본질적 가치들입니다. 진정한 연결, 진실함, 내적 통합, 그리고 완전히 현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집중되는 것입니다. 융에게 이 화해는 최종 기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와 그림자 통합, 성취를 넘어선 의미는 죽음이 자각에서 배제된다면 취약하게 남습니다. 오직 최종 지평선과 마주함으로써 정신은 가장 깊은 형태의 평화에 도달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확실성도 아니라 온전함에 기반을 둔 수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은 더 이상 삶에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우리의 가치에 형태를 주고 선택의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깊이를 얻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화해한 사람들은 종종 독특하고 절제된 평온함을 지닙니다. 최종 답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확실성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끝납니다. 이 네 번째 기둥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방법으로 가르쳐질 수 없고 실천으로 축소될 수도 없으며 조언으로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찰과 상실, 실망, 겸손, 그리고 환상 없이 유한성과 마주할 용기를 통해 천천히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화해가 일어날 때 나이 들면 더 이상 쇠퇴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 완성의 상태가 됩니다. 용에게 충만한 노년은 결코 젊음이나 관련성, 외적 힘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여정을 끝마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성화, 그림자의 통합, 성취를 넘어선 의미, 그리고 죽음과의 화해가 함께 단일한 궤적을 형성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움직이며 그 완성 속에서 삶은 감수하지 않습니다.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이 들면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마지막 행위입니다.